실제로 요실금의 주요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이와 출산 경험인데요. 요실금 발생 자체에 있어 더 직접적이고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꼽는다면 출산, 특히 자연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혹시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찔끔 나올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주제는 특히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출산 경험이 없더라도 줄넘기나 격렬한 운동 중 소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실금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실금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요실금 치료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서 요실금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줄넘기나 재채기, 웃을 때처럼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거나 혹은 새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건 복압성 요실금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줄넘기처럼 복부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뛰거나 줄넘기를 할 때 소변이 조금씩 새거나 새는 느낌이 드는 경우, 웃거나 재채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편감을 경험하는 경우, 소변을 자주 보고 싶거나 갑자기 참기 힘든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 위 세 가지와 같은 증상을 느낀다면 복압성 요실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나오지 않지만 나올까봐 걱정되는 느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불안하다면 이는 골반 근육이 약해졌거나 산후 회복 중이거나 폐경 이후인 분들이 겪는 흔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혹 요실금이 자연분만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출산 경험이 없어도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도 요실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노화, 그리고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웃거나 기침할 때 또는 운동 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과체중은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방광과 골반 근육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요실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만성기침과 변비입니다. 만성적으로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 골반저 근육이 점점 약해져 소변을 지탱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인데요. 가족 중에 요실금 병력이 있으신 경우 본인도 요실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골반저 근육 약화예요. 골반저 근육은 소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신경계 질환도 요실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수 손상이나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방광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어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우는 어떨까요? 제왕절개가 자연분만보다 골반저 손상의 위험이 낮기는 하지만 완벽히 요실금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방식과 상관없이 임신 자체가 이미 방광과 골반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임신 중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변화 역시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물게 제왕절개 과정에서도 복부의 근육이나 신경이 일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며 효과가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1번, 골반 저근육, 즉 케겔 운동을 추천합니다. 요실금 예방과 증상 완화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하루 5회에서 10회 3세트씩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케겔 운동의 자세한 방법은 이전에 올려두었던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습관
습관이라는 걸 쉽게 바꾸긴 어렵긴 하겠지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체중인 경우 체중 감량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 예방, 금연, 커피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 생산을 늘리고 예민성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일상에 지장이 가는 정도라면 반드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과 운동은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요실금의 주요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이와 출산 경험인데요. 요실금 발생 자체에 있어 더 직접적이고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꼽는다면 출산, 특히 자연분만입니다. 자연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때 골반 저근과 그 주변 신경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손상된 골반 저근,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또는 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요실금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역시 요실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반 저금을 포함한 전체 근육이 약화되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과 요도 기능이 점점 얇아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특히 방광 점막이 얇아지고 방광 감각과 소변을 참는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의 30에서 50%는 요실금을 경험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출산은 젊은 나이인 20에서 30대에 직접적으로 요실금의 시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병행하신다면 요실금의 진행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추실 수 있을 겁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즉 마렵다는 느낌이 없이 갑자기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이 요실금의 대표적인 증상인 거죠. 하지만 질문처럼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누웠을 때 또다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느낀다면 요실금이라기보다는 과민성 방광이나 빈뇨와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민성 방광이란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로 강한 소변 마려움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심지어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자주 깨기도 하죠. 다음은 빈뇨인데요.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에 가거나 특히 밤에 2번 이상 깨어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면 이것을 빈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고 소변량은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요인이나 습관성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혹시 자다가 또 소변 마려우면 어쩌지? 깨면 잠 못 자는데 하는 불안감이나 강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실제로 방광을 자극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을 과하게 많이 먹거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소변이 갑자기 너무 급하게 마려운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혹은 지속적으로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을 깨야 한다, 또는 분명히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의 양은 적다, 혹은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개운하지 않는 잔뇨감이 느껴진다, 게다가 실제로 소변이 새는 경우까지 나타난다면 가까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출산한 지 5년 이상이 지나더라도 요실금 수술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발생한 요실금은 대부분 골반 저근육과 요도 주변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대표적인 치료법인 슬링 수술의 성공률은 80에서 90%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산한 지
수술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요실금의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경미한 요실금은 앞서 이야기한 케겔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고요. 일부 유형의 요실금은 약물 치료나 전기 자극 치료 또는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물리 치료도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단계는 제일 먼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방문해 요실금의 정확한 원인과 종류를 진단받으시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계획을 세우시고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실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증상이 심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으니 보다 자신있고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요실금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느껴지는 증상이라도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이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